당신네 기술로는 100년 걸려도 불가능합니다. 1999년 모스크바 연구소 러시아 수석 엔지니어가 한국에게 한 말입니다. 3억 원을 지불했지만 얻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엔진은 검은 천으로 덮여 있었고 기술 자료는 단 한 장도 넘어오지 않았죠. 그런데 23년 뒤 세계 우주업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 누리호 4연속 완벽한 성공. 발사 30분 뒤 모스크바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귀국과 협력 논의를 희망합니다. 과거 거만했던 그들이 이제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담장에서 한국 책임자가 꺼낸 물건 하나, 그리고 던진 단 한 문장. 신뢰 온도가 급격히 내려갔습니다. 지금부터 그 현장을 재현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너희 나라 기술로는 100년 걸려도 안 된다. 1999년 모스크바 외곽연구소 러시아 수석 엔지니어가 한국 연구원에게 던진 말이었다. 그리고 2022년 6월 21일 새벽 그 러시아가 한국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발사대에서 솟구친 300톤 화염 기둥이 대기를 갈랐다. 나는 28년간 발사체를 봐왔지만 이런 추력 곡선은 처음이었다. 이건 미국도 못 만든 수치다. 손이 떨렸다. 세계 질서가 뒤집히고 있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 미 공군 대령 출신 대륙간탄 도미사일 시스템 분석 전문가입니다. 28년간 미국, 러시아, 유럽의 발사체를 분석해온 사람. 나는 데이터로 말하고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가 오늘 한국 발사대 앞에서 말문을 잃었습니다. 새벽 4시 37분 한국 나로우주센터 관제실. 나는 유리창 너머로 발사대를 응시하고 있었다. 공기가 차갑게 폐를 찔렀다. 긴장이 목을 조였다. 한국 연구진 50여 명이 각자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누구 하나 말하지 않았다. 오직 키보드 소리와 전자음만이 관제실을 채웠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구부정한 어깨, 눈 밑에 다크서클, 손등에 난 작은 흉터들. 이 사람들은 12년을 여기에 쏟아부었다. 실패, 또 실패, 그리고 또다시 실패. 세상은 그들을 비웃었다. 언론은 세금 낭비라 외쳤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T-10, 9, 8.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참았다. 28년 경력의 분석관이 마치 첫 발사를 보는 신입처럼 긴장하고 있었다. 3, 2, 1. 점화, 쾅. 폭발음이 대기를 찢었다. 아니, 폭발이 아니었다. 탄생이었다. 75톤급 엔진 4기가 동시에 깨어났다. 발사대 아래에서 솟구친 화염 기둥 붉은 빛이 새벽 하늘을 물들였다. 300톤. 총 추력 300톤이 발사체를 밀어올리기 시작했다. 진동이 관제실 유리를 흔들었다. 바닥이 떨렸다. 뼈가 울렸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실시간 추력 그래프가 치솟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추력이 계속 올라간다. 목표치 300톤. 그런데 그래프는 305톤을 찍고도 멈추지 않았다. 310톤, 315톤. 심장이 2배 빠르게 뛰었다. 안정화 구간 진입. 한국 연구진이 외쳤다. 연소 패턴 정상. 진동 수치 허용 범위. 나는 그래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추력 곡선이 완벽하게 수평을 그리고 있었다. 28년 동안 발사체를 분석하며 배운 게 하나 있다. 첫 발사에서 이런 안정성은 나올 수 없다. 미국도 러시아도 유럽도 첫 시도에선 반드시 떨림이 생긴다. 그런데 한국의 그래프는 마치 교과서처럼 매끄러웠다. 이건 불가능한 수치다. 내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1단 분리, 2단 점화 확인, 고도 100km 돌파. 한국 연구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주먹을 쥐고 떨고 있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혼란스러웠다. 이 나라가 언제 이렇게 강해진 거지? 나는 한국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전자제품 잘 만드는 나라, 자동차 수출 잘하는 나라. 하지만 우주개발, 발사체, 솔직히 말해 나는 회의적이었다. 아시아 중소국이 우주강국 대열에 합류한다. 그건 야심찬 계획일 뿐 현실은 아니라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서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위성 분리 확인. 관제실 전체가 폭발했다. 환호성, 울음, 포옹. 한국 연구진이 서로를 끌어안으며 비명처럼 외쳤다. 해냈다. 우리가 해냈어. 나는 그 와중에도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최종 데이터가 화면에 떴다. 총 연소시간 143초. 추력 안정성 98.7%. 목표 궤도 진입 성공. 손이 떨렸다. 이건 러시아 소유주급이었다. 아니,
어떤 부분에선 그보다 우월했다. 이건 세상에.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28년 경력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관제실 한쪽에서 누군가 전화를 받고 있었다. 네, 러시아 측에서 연락 왔습니다. 그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다. 러시아? 기술 협의 가능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순간 관제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기술 협의. 우주업계에서 이 말은 항복 선언에 가깝다. 20년 전 한국 연구원을 조롱하던 그 러시아가 100년 걸려도 안 된다고 냉소하던 그 나라가 지금 한국에게 배움을 청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발사대. 아직도 희미하게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연기 속에서 나는 세계 질서가 뒤집히는 소리를 들었다. 한국이 올라왔다. 그것도 단숨에. 발사 성공 사흘 뒤 나는 한국 우주센터 정문 앞에 서 있었다. 미국 본부에서 지시가 떨어졌다. 마이클, 직접 가서 확인해. 한국이 정말 그 기술을 가진 건지. 목소리엔 의심이 섞여 있었다. 혹시 운이었던 건 아닐까? 데이터 조작은 아닐까? 나도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래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다.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며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시설 규모가 예상보다 컸다. 관제동, 엔진 시험동, 연구동이 삼각형 구조로 배치되어 있었다. 출입 시스템은 전자키 방식, 미 공군 3급 시설과 동급이었다. 한국이 이런 수준의 보안 체계를 운영한다고? 첫인상부터 내 예상이 빗나가고 있었다. 앤더슨 박사님 환영합니다. 한국 연구진 총괄 책임자가 나를 맞았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 이름은 김태윤. 악수를 나누는 순간 나는 그의 손을 느꼈다. 거칠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이건 서류만 보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다. 현장에서 공구를 잡고 직접 부품을 조립해본 사람의 손이었다. 데이터로 보시죠. 김태윤의 말투는 담담했다. 과장도 자랑도 없었다. 하지만 그 눈빛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자신들이 뭘 만들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눈이다. 나는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엔진 시험동으로 들어섰다. 문이 열리는 순간 소음이 귀를 때렸다. 터보펌프가 돌아가는 소리였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이상하다. 소음 패턴이 지나치게 안정적이었다. 유럽 ESA의 아리안 5호 엔진도 초기엔 진동음이 섞인다. 그런데 한국 엔진은 마치 10년 운영한 것처럼 매끄러웠다. 저건 몇 번째 가동입니까? 12번째입니다. 12번. 유럽은 50번 넘게 테스트해야 저 수준이 나온다. 나는 엔진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삼각 대형 연소실 배치, 냉각관 이중 구조, 진동 제어 시스템은 이건 한 세대 앞선 설계다. 손이 떨렸다. 이건 운이 아니었다. 누군가 매우 집요하게 만든 기술이었다. 연구동으로 이동했다. 복도를 걸으며 나는 주변을 관찰했다. 벽에 붙은 포스터들. 실패는 데이터다. 포기는 선택지가 아니다. 우리는 결국 해낸다. 문구 하나하나가 강렬했다. 이건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었다. 신념이었다. 연구실 문을 열었다. 책상 위엔 설계도가 가득했다. 한쪽 구석에 낡은 금속 조각이 놓여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걸어갔다. 그건 뭡니까? 김태윤이 잠시 침묵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옛날에 러시아 가서 가져온 겁니다. 러시아? 나는 그 금속 조각을 집어들었다. 볼트였다. 낡고 녹슬고 한쪽이 망가진 볼트. 이걸 왜 보관하고 있습니까? 김태윤이 천천히 말했다. 잊지 않으려고요. 뭘 말입니까? 2000년 러시아 우주센터에 기술 협력 요청하러 갔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들은 우릴 비웃었습니다. 기술은 못 준다고 했죠. 그래서 쓰레기통 뒤지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이걸 주었어요. 나는 숨이 멎었다. 볼트를 바라보는 김태윤의 눈빛이 달라졌다.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다. 결이었다. 그날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만들겠다고. 나는 볼트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20년 전 러시아의 오만함, 그리고 오늘 한국의 성공. 그 사이엔 이 작은 볼트가 있었다. 이 사람들은 치욕을 동력으로 바꿨다. 나는 김태윤을 바라봤다. 러시아가 기술 협의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답했습니까? 김태윤이 희미하게 웃었다. 논의는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가 잠시 멈췄다. 우리가 결정한다고 했죠. 그 순간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20년 만에 자리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연구실을 나서며 나는 복도 끝을 바라봤다. 벽 하나를 가득 채운 사진들이 보였다. 저건 뭡니까? 실패 기록입니다. 김태윤이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그쪽으로 걸어갔다. 사진 47장. 모두 폭발 장면이었다. 연소 시험 영상 1번부터 47번까지. 0.3초, 0.7초, 1.2초. 계속된 실패의 기록. 왜 이걸 벽에 붙여놨습니까?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김태윤이 사진 하나를 가리켰다. 이건 10번째 실패입니다. 점화 후 0.5초 만에 폭발했죠. 그런데도 계속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다. 실패는 데이터니까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진들을 바라봤다. 47번의 폭발, 47번의 좌절. 그러나 48번째엔 성공이 있었다. 이 나라 정상이 아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10번에서 포기한다. 미국도 유럽도 그랬다. 하지만 한국은 47번을 버텼다. 그리고 결국 해냈다. 연구소를 나서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 위로 구름이 흘러갔다.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28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나는 세계를 안다고 믿었다. 미국이 1등, 러시아가 2등, 유럽이 3등. 그게 내가 아는 우주개발의 서열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서열이 흔들리고 있었다. 한국이 그 틈새로 밀고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미국 본부에 보고해야 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들은 진짜입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손가락이 떨렸다. 이 보고서는 세계 질서를 흔들 것이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한국 우주기술 마이너스 재평가 필요. 다음 날 아침, 김태윤이 나를 다시 불렀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무거웠다. 우리는 연구동 지하로 내려갔다. 복도가 좁았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났다. 여긴 보통 외부인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 저에게는? 김태윤이 멈춰섰다. 당신이 진실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문을 열었다. 실패 데이터실. 문패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혔다. 벽 하나를 가득 채운 사진들. 어제 복도에서 본 47장이 아니었다. 여기엔 100장이 넘는 폭발 사진이 붙어 있었다. 연소 시험, 압력 테스트, 터보펌프 가동 실험. 모든 실패가 기록되어 있었다. 이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김태윤이 컴퓨터를 켰다. 모니터에 폴더가 떴다. 실패 기록 영상 총 237개. 나는 입술이 말라붙었다. 237번 실패했다는 겁니까? 네. 담담한 대답이 돌아왔다. 12년 동안 우리는 237번 넘어졌습니다. 김태윤이 영상 하나를 재생했다. 영상 1번. 점화 후 0.3초. 엔진이 폭발했다. 화면이 붉은 섬광으로 가득 찼다. 금속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쾅! 폭발음이 스피커를 찢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계속 보십시오. 김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영상 12번, 0.7초 만에 폭발. 영상 23번, 1.2초 만에 연소실 균열. 영상 35번, 3.5초, 터보펌프 파손. 영상이 계속 흘러갔다. 폭발, 폭발, 폭발. 붉은 화염이 화면을 집어삼켰다. 나는 영상을 보며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걸 느꼈다. 이 사람들은 이걸 보고도 계속했다고. 영상이 멈췄다. 김태윤이 다른 파일을 열었다. 사고 기록 보고서. 이건 뭡니까? 인명사고 기록입니다. 나는 화면을 응시했다. 2013년 7월 15일 연소 시험 중 충격파 사고. 연구원 이성호 고막 손상. 청력 40% 손실. 손이 떨렸다. 고막이 터졌다고요? 네. 데이터 확보하려다 충격파에 노출됐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계속 읽었다. 의료진 소견 최소 6개월 휴직 권고. 본인 의견 복귀 요청. 복귀 요청? 목소리가 떨렸다. 김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2주 뒤에 다시 현장에 나왔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청력 40%를 잃고도 다시 돌아왔다고?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다. 김태윤이 창문을 가리켰다. 유리 너머로 엔진 시험동이 보였다. 한 연구원이 헤드셋을 쓰고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저 사람이 이성호입니까? 네. 나는 그를 바라봤다. 평범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옆 귀에 보청기가 끼워져 있었다. 가슴이 내려앉았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나도 모르게 물었다. 김태윤이 나를 바라봤다.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이 다쳤습니다. 청력을 잃었어요. 압니다. 그런데도 김태윤의 눈빛이 변했다. 앤더슨 박사님, 우린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러시아는 우릴 비웃었습니다. 미국은 기술 이전을 거부했죠. 유럽은 협력 조건으로 천문학적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였습니다. 그가 주먹을 쥐었다.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 나는 침묵했다. 그의 말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결의만 있었다. 김태윤이 다시 컴퓨터를 조작했다. 영상 47번. 마지막 실패 영상이었다. 이게 전환점이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다. 점화 후 2.3초. 엔진이 흔들렸다. 진동이 심해졌다. 또 폭발하겠군. 나는 본능적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엔진이 버텼다. 3초, 4초, 5초.
5초. 진동이 줄어들었다. 10초를 넘어섰다. 안정화. 영상 속에서 연구진이 외쳤다. 20초. 30초. 엔진이 계속 돌아갔다. 60초. 완전 연소 성공. 영상이 끝났다. 화면 속 연구진들이 울고 있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끌어안으며 울부짖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47번 실패하고 48번째에 성공했습니다. 김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우리는 알았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걸. 나는 화면을 바라봤다. 울고 있는 연구진들. 그들의 얼굴엔 12년이 새겨져 있었다. 앤더슨 박사님. 김태윤이 나를 돌아봤다. 우리는 천재가 아닙니다. 미국처럼 자원이 많지도 않죠. 하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벽에 붙은 문구를 가리켰다. 실패는 데이터다. 이게 우리 철학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우린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바라봤다.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었다. 이건 생존 방식이었다. 데이터실을 나서며 나는 뒤를 돌아봤다. 벽에 가득한 폭발 사진들, 237개의 실패 영상, 그리고 한 명의 연구원이 잃은 청력. 이 나라는 미쳤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다. 이 나라는 이길 수밖에 없다. 복도를 걸으며 나는 주먹을 쥐었다. 미국이라면 10번 실패하면 프로그램 종료한다. 유럽이라면 20번 실패하면 예산 삭감된다. 하지만 한국은 47번을 버텼다. 그리고 48번째에 성공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 나라 위험할 정도로 강하다. 중얼거림이 복도에 울렸다. 그날 밤 호텔방. 나는 노트북 앞에 앉았다. 미국 본부에 보낼 보고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뭐라고 써야 할까? 한국은 237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기와 집념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념이 성공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타이핑을 시작했다. 한국 우주개발 과소평가 불가. 이들의 정신력은 기술을 넘어선다. 손이 떨렸다. 이 보고서를 보내는 순간 미국의 시선이 바뀔 것이다. 나는 엔터키를 눌렀다. 전송 완료. 이틀 뒤 김태윤이 또 다른 방으로 나를 안내했다. 오늘은 좀 불편하실 겁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다. 문을 여는 순간 벽 전체가 신문 스크랩으로 뒤덮여 있었다. 나로호 실패. 세금 3천억 낭비. 한국 기술력 없다. 러시아 의존 프로젝트. 또 실패. 이제 그만 포기하라. 우주개발, 시기상조다. 머리 기사들이 눈을 찔렀다. 나는 벽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2009년, 2010년, 2013년. 실패할 때마다 쏟아진 비난들. 이걸 왜 보관하고 있습니까? 김태윤이 쓸쓸하게 웃었다. 잊지 않으려고요.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나로 1호. 2호 실패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가 신문 하나를 가리켰다. 국민 혈세로 불장난, 우주개발 중단하라. 언론만이 아니었습니다. 국회에서도 목소리가 나왔죠. 예산 삭감, 프로젝트 종료. 김태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때 연구진 절반이 울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하지만 계속했습니까? 네.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그가 다른 신문을 집었다. 나로 3호. 성공. 그러나 러시아 엔진. 성공에도 비난받았습니다. 우리 기술이 아니라고. 그의 손이 떨렸다.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었으니까. 나는 침묵했다. 김태윤이 복도로 나갔다. 회의록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회의실로 들어갔다. 탁자 위에 낡은 파일이 쌓여 있었다. 나로 2호 실패 후 긴급회의 2010년 6월. 김태윤이 파일을 넘겼다. 회의록 곳곳에 빨간 펜 자국이 보였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포기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합니다. 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있었다. 몇 번이나 이 말을 했습니까? 나는 물었다. 김태윤이 허탈하게 웃었다. 40번은 넘게 했을 겁니다. 40번? 네. 실패할 때마다 회의 때마다 그가 창밖을 바라봤다. 어떤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이제 지겹다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현장에 나왔습니다. 나는 회의록을 넘겼다. 페이지마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다. 앤더슨 박사님,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태윤이 노트북을 열었다. 2013년 8월 연소 시험 사고 실황. 이건 공개된 적 없는 영상입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시험장이 보였다. 연구원 서너 명이 엔진 앞에 서 있었다. 점화 준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3, 2, 1 점화. 엔진이 켜졌다. 그런데 쾅! 갑작스러운 폭발. 충격파가 카메라를 흔들었다. 화면이 기울어졌다. 연구원 한 명이 뒤로 튕겨나갔다. 이성호.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나는 숨을 멈췄다. 영상 속 이성호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귀에서 피가 흘렀다. 구급차. 빨리. 연구진이 달려들었다. 그런데
이성우가 손을 뻗었다. 모니터 쪽으로. 데이터 저장. 떨리는 목소리였다. 저장했어. 신경 쓰지 마. 동료가 외쳤다. 하지만 이성우는 계속 중얼거렸다. 확인해야 해. 영상이 끝났다.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고막이 터지는 순간에도 데이터를 생각했다고요? 목소리가 떨렸다. 김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우리였습니다. 실패해도 다쳐도 비난받아도 우린 데이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창문을 가리켰다. 엔진 시험동에서 이성우가 일하고 있었다. 보청기를 낀 채. 저 사람은 지금도 매일 나옵니다. 왜냐고요? 끝내야 하니까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가슴이 뜨거웠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다. 희생이었다. 미국이라면 어땠을까요? 김태윤이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미국이라면? 고막 손상 사고 나면 프로그램 중단된다. 안전 규정 위반으로 책임자 문책된다. 예산 삭감, 인력 재배치, 프로젝트 동결. 그게 정상적인 수순이다. 하지만 한국은 계속했다. 다친 연구원도 남은 연구원도 모두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다. 우린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김태윤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정상적으론 이길 수 없었어요. 회의실을 나서며 김태윤이 멈춰섰다. 앤더슨 박사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성공한 건 천재여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한 건 그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28년간 수십 개국 발사 프로그램을 분석했다. 하지만 이런 정신력은 본 적이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호텔방에서 미국 본부와 통화했다. 마이클, 보고서 받았네. 좀 과장된 거 아닌가? 본부 책임자의 목소리였다. 과장이 아닙니다. 한국이 237번 실패했다고? 그런데도 계속했다고? 네.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믿기 어렵군.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우주센터 조명이 보였다. 밤인데도 불이 켜져 있었다. 저도 처음엔 안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 나라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의지입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한국의 적은 러시아도 미국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적은 포기라는 단어뿐이었어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적을 이겼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다. 한국의 성공은 운이 아니다. 집념이다. 펜을 내려놓으며 손이 떨렸다. 나는 이제 알았다. 왜 한국이 이길 수밖에 없었는지. 기술보다 강한 건 의지였다. 자원보다 무서운 건 집념이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둘 다 가지고 있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우주센터의 불빛이 새벽까지 켜져 있을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할 때까지. 나는 중얼거렸다. 이 나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2013년 1월 30일 나로 3호 발사 당일 나는 다시 관제실에 있었다. 이번엔 초대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왔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해낼까? 아직도 의심이 남아있었다. 관제실 분위기가 달랐다. 1호, 2호 때보다 훨씬 긴장되어 있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김태윤이 조용히 말했다. 또 실패하면 프로젝트 종료될 겁니다. 나는 연구진들을 바라봤다. 누구 하나 떠들지 않았다. 오직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었다. 손이 떨리는 사람도 보였다. T-10.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나는 숨을 참았다. 3, 2, 1 점화. 발사대가 흔들렸다. 러시아제 엔진이 불을 뿜었다. 추력 170톤. 발사체가 천천히 떠올랐다. 1단 정상, 2단 분리, 2단 점화 확인. 연구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런데 3단 분리 확인. 위성 궤도 진입. 성공이었다. 관제실이 폭발했다. 연구진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울었다. 13년 만의 성공. 3번의 도전 끝에 얻은 결과. 나는 그들의 얼굴을 봤다. 눈물, 환호, 안도.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김태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축하합니다. 악수를 청했다. 그런데 김태윤의 표정이 밝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가 발사대를 바라봤다. 이건 시작입니다. 시작. 나는 의아했다. 성공했는데 왜 시작이라는 거지? 김태윤이 조용히 말했다. 저 엔진 러시아 겁니다. 나는 멈칫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래서 우린 진짜 성공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성공했는데 성공이 아니라고? 우리는 우리 엔진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태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게 진짜 목표입니다.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다음 날 김태윤이 나를 회의실로 불렀다. 테이블 위에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다. 누리호 개발 계획, 75톤급 엔진 4기 클러스터링, 총 부품 37만 개, 개발 기간 12년. 나는 숨이 막혔다. 12년 더? 네.
김태윤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로호로 배운 건 하나입니다. 남의 기술로는 안 된다는 것. 나는 설계도를 들여다봤다. 엔진 클러스터링 구조가 복잡했다. 4개 엔진을 동시에 제어한다. 미국도 이건 슈퍼 하이리스크라고 판단한다.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압니다. 실패 확률이 70%는 됩니다. 그래도 합니다. 김태윤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물었다. 두렵지 않습니까? 김태윤이 잠시 침묵했다. 두렵죠. 하지만 두려움보다 강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해내야 한다는 책임. 그가 창밖을 바라봤다. 우린 나로호로 증명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도 된다는 걸. 나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다. 몇 년이 흘렀다. 나는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한국과 연락을 유지했다. 2021년 10월 누리호 1차 발사. 나는 다시 한국 관제실에 있었다. 점화. 엔진 4기가 동시에 불을 뿜었다. 300톤 추력. 발사체가 하늘로 치솟았다. 1단 정상, 2단 분리, 3단 점화. 모든 게 완벽했다. 그런데 3단 연소 시간 부족합니다. 연구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46초 부족. 나는 모니터를 응시했다. 위성이 목표 궤도에 도달하지 못했다. 실패. 관제실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누군가 고개를 숙였다. 언론은 즉시 달려들었다. 누리호 실패. 또다시 세금 낭비. 12년 걸려 만든 로켓. 46초 부족. 한국 기술력의 한계. 나는 신문기사를 보며 화가 났다. 46초만 부족한데 그게 실패라고. 하지만 한국 연구진은 달랐다. 김태윤이 회의를 소집했다. 46초 분석 시작합니다. 연구진이 모였다. 누구도 낙담하지 않았다. 3단 엔진 연소 패턴 확인. 헬륨 탱크 압력 데이터 재검토. 부족한 46초 원인 찾아냅시다. 나는 그들을 보며 전율했다. 실패했는데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집중하고 있다. 회의 후 김태윤이 나에게 말했다. 46초는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다. 뭡니까? 313초는 성공했다는 것. 나는 멈칫했다. 나머지 46초는 우리가 채우면 됩니다. 김태윤이 미소 지었다. 앤더슨 박사님,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이건 데이터입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국은 실패를 전진으로 바꾼다. 그날 밤 나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썼다. 누리호 1차 발사 분석. 손이 떨렸다. 미국이나 유럽이라면 실패로 기록할 사건. 하지만 나는 다르게 썼다. 46초 부족 그러나 313초 성공. 한국은 실패하지 않았다. 한국은 배웠다. 이들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타이핑을 마치며 나는 중얼거렸다. 세상은 모른다. 한국이 얼마나 강한지. 창밖을 바라봤다. 우주센터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46초를 채우기 위해 그들은 오늘 밤도 일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 본부에서 전화가 왔다. 마이클, 한국 실패했다며? 실패가 아닙니다. 46초만 부족했습니다. 나머지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실패는 실패 아닌가?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이건 성공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확신하나? 네. 목소리가 떨렸다. 한국은 반드시 해냅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주먹을 쥐었다. 나는 이제 안다. 한국의 기준은 세계와 다르다. 한국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에 목숨을 건다. 그리고 그 과정은 반드시 완성으로 이어진다. 2022년 6월 누리호 2차 발사 일주일 전 나는 다시 한국에 왔다. 이번엔 공식 초청도 아니었다. 그냥 보고 싶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해낼까? 46초를 채울 수 있을까? 우주센터에 도착했을 때 연구진들이 집에 가지 않고 있었다. 앤더슨 박사님, 김태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맞았다. 왜 오셨습니까? 물어왔습니다. 뭘요? 당신들이 해내는 걸. 김태윤이 잠시 멈칫했다. 그러곤 희미하게 웃었다. 들어오시죠. 연구동 안은 전쟁터였다. 모니터마다 데이터가 흘렀다. 연구원들이 바닥에 담요를 깔고 잠들어 있었다. 어떤 이는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다. 며칠째 저러고 있습니까? 5일째입니다. 김태윤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집에 안 보냅니까? 보내도 안 갑니다. 나는 연구원들을 바라봤다. 눈밑이 시커멓게 그을렸다. 손등엔 커피 자국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46초 원인 찾았습니까? 김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헬륨 탱크 압력 부족이었습니다. 수정했습니까? 네. 300번 시뮬레이션 돌렸습니다. 300번. 나는 숨을 들이켰다. 확신합니까? 김태윤이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네. 이번엔 됩니다. 그 눈빛에 흔들림이 없었다. 발사 24시간 전 관제실 분위기가 이상했다. 너무 조용했다. 1차 때보다 훨씬 고요했다.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김태윤이 창밖을 바라봤다. 다들 알고 있습니다. 뭘요? 실패하면 끝이라는 것. 나는 침묵했다. 1차 실패 후 예산 삭감 압박이 있었다. 2차마저 실패하면 프로그램 종료될 수 있었다. 두렵지 않습니까? 김태윤이 고개를 저었다. 두려움은 어제 버렸습니다. 남은 건 하나뿐입니다. 뭡니까? 해내는 것. 발사 당일 새벽 4시 나는 관제실에 서 있었다. 연구진 전원이 자리에 앉았다. 누구도 떠들지 않았다. 오직 키보드 소리만 들렸다. 나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28년 경력인데도 긴장됐다. T-10 카운트다운. 숨을 참았다. 3, 2, 1 점화. 쾅! 엔진 4기가 동시에 깨어났다. 300톤 추력이 발사대를 흔들었다. 화염 기둥이 새벽 하늘을 찢었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추력 그래프가 치솟았다. 300톤, 305톤, 310톤. 안정화. 1단 정상. 연구진이 외쳤다. 진동 수치 허용 범위. 연소 패턴 완벽.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1단 분리. 2단 점화 확인. 추력 정상. 모든 수치가 녹색이었다. 1차 때와 달랐다.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3단 분리. 3단 점화. 이제부터가 중요했다. 46초 부족했던 그 구간. 나는 숨을 멈췄다. 화면 속 타이머가 흘렀다. 10초, 20초, 30초, 40초, 45초, 46초. 넘어섰다. 연소시간 목표치 달성. 고도 700km. 위성 분리 준비. 연구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위성 분리 확인. 그 순간 관제실이 폭발했다. 성공이다. 해냈어. 우리가 해냈다고. 연구진들이 서로를 끌어안으며 울부짖었다. 김태윤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흐느꼈다. 13년 만에 완전한 성공. 우리 기술로, 우리 엔진으로.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손이 떨렸다. 노트북을 덮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해냈다. 정말 해냈어.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발사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연기 속에서 나는 역사를 봤다. 한국이 우주강국 대열에 합류한 순간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나라. 스스로 우주로 나아가는 나라. 김태윤이 내게 다가왔다. 눈가가 붉었다. 앤더슨 박사님 봤습니까? 네, 봤습니다. 악수를 나눴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46초 채웠습니다. 네, 완벽했습니다. 김태윤이 웃었다. 13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당신들은 해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세상이 이제 압니다. 한국이 진짜라는 것을. 관제실을 나서며 연구진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들렸다. 복도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다. 눈가가 뜨거웠다. 나는 28년간 수십 번의 발사를 봤다. 하지만 이렇게 감동적인 성공은 처음이었다. 왜냐하면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다. 의지의 승리였다. 그날 오후 나는 미국 본부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누리호 2차 발사 완전 성공. 한국 발사체 기술 세계 7위 진입. 손이 떨렸다. 7위? 아니 사실 5위권이었다. 추력 안정성, 클러스터링 기술, 연소 효율, 모든 면에서 유럽 수준이었다. 어떤 부분은 그보다 나았다. 타이핑을 계속했다. 한국은 더 이상 신흥국이 아니다. 한국은 우주 강국이다. 미국은 이를 인정해야 한다. 엔터키를 눌렀다. 전송 완료.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발사대가 보였다. 연기가 아직 피어오르고 있었다. 내가 틀렸다. 28년간 믿어온 기준이 무너졌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아시아 중소국이라 무시했다. 하지만 한국은 실패를 데이터로 바꾸고 고통을 기술로 전환하고 굴욕을 성공으로 되갚았다. 나는 중얼거렸다. 한국 당신들이 이겼다. 저녁. 김태윤과 연구진이 조촐한 자리를 마련했다. 축하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오늘 당신들은 세계를 바꿨습니다. 연구진들이 웃었다. 하지만 김태윤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다음 목표가 있습니다. 달 탐사선, 화성 탐사. 나는 놀랐다. 벌써요? 김태윤이 웃었다. 우린 멈추지 않습니다.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까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들기 전 나는 노트 한 줄을 적었다. 한국은 달렸다. 그리고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우주센터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성공했는데도 그들은 일하고 있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이 나라 무섭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다. 이 나라와 함께하고 싶다.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어떤 기적을 보여줄까? 누리호 성공 3주 뒤 김태윤에게서 연락이 왔다. 앤더슨 박사님, 다음 주에 러시아가 옵니다. 러시아요? 네. 기술 협력 논의차. 나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드디어 오는구나.
20년 전 한국을 조롱했던 그들이 이제 한국 문 앞에 서게 됐다.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꼭 와주십시오. 김태윤의 목소리가 단단했다. 당신이 봐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일주일 뒤 나는 한국우주센터 정문에 서 있었다. 오전 9시 검은색 승용차 3대가 도착했다. 러시아 국기가 차량 앞에 달려 있었다. 차 문이 열렸다. 러시아 우주공사 대표단 7명이 내렸다. 나는 그들의 표정을 봤다. 긴장. 20년 전 러시아 센터에서 한국 연구진이 느꼈을 바로 그 감정. 이제 러시아가 느끼고 있었다. 김태윤이 정문에서 그들을 맞았다. 환영합니다. 악수를 나눴다. 러시아 수석 대표 이름은 드미트리 소콜로프. 60대 중반 러시아 우주개발의 산증인.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엔 과거의 오만함이 없었다. 대신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다. 나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20년 만에 역전이다. 회의실로 이동했다. 러시아 대표단이 자리에 앉았다. 김태윤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누리호 핵심 기술 개요입니다. 화면에 엔진 구조가 떴다. 75톤급 엔진 4기 클러스터링, 터보펌프 동기화 시스템, 연소실 냉각 기술. 러시아 대표단이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누군가 노트북에 메모하기 시작했다. 소콜로프가 손을 들었다. 클러스터링 동기화 어떻게 제어합니까? 김태윤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자체 개발 알고리즘입니다. 오차 범위는 0.02초 이하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0.02초? 러시아 소유주도 0.03초다. 한국이 더 정밀했다. 발표가 끝난 뒤 엔진 시험동 견학 시간. 대표단이 시험동으로 들어섰다. 문이 열리는 순간 75톤급 엔진 4기가 클러스터링된 채 서 있었다. 천막도 가림막도 없었다. 완전히 공개된 상태. 러시아 대표단이 멈춰섰다. 소콜로프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걸 공개하십니까? 김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에 나는 전율했다. 20년 전 러시아는 천막으로 엔진을 가렸다. 한국 연구진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당당히 공개하고 있었다. 자신감의 차이. 소콜로프가 엔진 앞으로 다가갔다. 손을 뻗어 표면을 만졌다. 이 냉각관 구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중 냉각 시스템입니까? 네. 러시아도 못한 기술입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러시아 수석 엔지니어가 방금 패배를 인정했다. 나는 소콜로프를 바라봤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20년 전 한국을 내려다보던 그 오만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견학이 끝나고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다. 소콜로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기술 협력 가능하겠습니까? 김태윤이 잠시 침묵했다. 회의실이 조용했다. 나는 숨을 참았다. 뭐라고 답할까? 김태윤이 천천히 말했다. 논의는 환영합니다. 소콜로프의 얼굴이 밝아졌다. 다만, 김태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우리가 결정합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우리가 결정한다. 이 한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주도권은 한국에 있다. 러시아는 더 이상 기술 제공자가 아니었다. 이제 러시아가 배우는 입장이었다. 소콜로프가 고개를 숙였다. 이해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세계 질서가 완전히 뒤집히는 소리를 들었다. 회의가 끝나고 러시아 대표단이 떠났다. 나는 김태윤과 복도에 서 있었다. 대단했습니다. 김태윤이 창밖을 바라봤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럼요. 당연한 겁니다. 그가 나를 돌아봤다. 20년 전 그들이 우릴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합니다. 쓰레기통 뒤지라던 말도요. 하지만 복수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럼요. 김태윤이 희미하게 웃었다.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소콜로프와 마주쳤다. 그가 나를 알아봤다. 앤더슨 박사 맞습니까? 네. 그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침묵했다. 20년 전 우리가 오만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대가를 오늘 치렀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건 러시아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유럽도 그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소콜로프가 쓸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뭘요? 한국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나라라는 것. 그가 떠나고 나는 로비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저 우주로 한국이 올라갔다. 러시아의 조롱을 딛고 미국의 무관심을 넘어 유럽의 회의를 뚫고 스스로의 힘으로 나는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냈다. 펜을 들어 한 줄을 적었다. 오늘 세계 질서가 바뀌었다. 한국이 강대국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윤을 다시 만났다. 어젯밤 러시아 대표 만났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사과했습니다. 20년 전 오만했다고. 김태윤이 잠시 멈칫했다. 그래서요? 용서했습니까? 김태윤이 고개를 저었다. 용서할 것도 없습니다. 왜죠? 우린 그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니까요. 그가 발사대를 가리켰다. 우린 우리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우리가 해내고 싶어서, 우리가 증명하고 싶어서. 나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우주센터를 떠나며 나는 정문에서 멈춰섰다. 20년 전 한국 연구진이 러시아 정문에서 이 시간 기다렸다. 그리고 쓰레기통에서 볼트를 주었다. 하지만 오늘 러시아가 한국 정문 앞에 섰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완벽한 역전.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 위로 구름이 흘렀다. 저 구름 너머 한국의 위성이 돌고 있었다. 한국의 기술로, 한국의 힘으로. 나는 중얼거렸다. 한국 당신들이 해냈다.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세상이 당신들을 따라간다. 누리호 성공 2달 뒤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미국 본부에서 긴급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다. 마이클, 즉시 귀환하라. 무슨 일입니까? 나사에서 한국 협력권을 논의한다. 나사.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워싱턴. 나사 본부 회의실. 20여 명의 고위 관계자가 모여 있었다. 스크린에 한국 누리호 영상이 재생됐다. 한국의 발사 성공률 4연속. 일본 H3 2연속 실패. 유럽 아리안 6개발 지연. 데이터가 화면을 채웠다. 나사 국장이 입을 열었다. 한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다. 앤더슨 박사 현장 평가 보고 부탁합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국은 더 이상 신흥국이 아닙니다. 첫 문장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시작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75톤급 엔진 클러스터링 기술, 0.02초 이하 동기화 오차, 98% 이상 추력 안정성. 이 모든 수치는 유럽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입니다. 한 관계자가 손을 들었다. 과장 아닙니까?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제 28년 경력을 걸고 말합니다. 한국은 진짜입니다. 더 중요한 건 정신력입니다. 화면에 한국 실패 기록 사진을 띄웠다. 237번 실패, 47번 연속 폭발. 고막 손상에도 복귀한 연구원. 13년간 포기하지 않은 집념. 나는 회의실을 둘러봤다. 우리가 10번 실패하면 프로그램 종료합니다. 한국은 200번 넘게 실패하고도 계속했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다. 나사 국장이 물었다. 협력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나는 잠시 멈췄다. 조건이 바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술을 주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한 관계자가 반발했다. 미국이 한국에게 배운다고?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클러스터링 기술만큼은 한국이 앞섰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한 동료가 다가왔다. 마이클, 너무 한국 편드는 거 아닌가? 나는 그를 바라봤다. 편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이 불편하다고 숨길 순 없습니다. 나는 돌아섰다. 한국은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말든 같은 시각. 유럽 우주국 본부. 긴급 성명이 발표됐다. 한국 누리호 성공 축하. 기술 협력론의 희망. 일본. 자스다가 한국 방문 일정을 잡았다. H3 연속 실패 후 첫 해외 일정이었다. 중국. 관영 매체가 한국 성공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아시아 우주개발의 세 장.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다. 모두 한국을 향해. 한 달 뒤 국제 우주 컨퍼런스. 파리. 나는 발표자로 초청받았다. 주제 한국 우주기술의 재평가. 500명이 넘는 청중 앞에 섰다. 저는 28년간 세계 발사체를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청중이 웅성거렸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화면에 누리호 발사 영상을 띄웠다. 한국은 단순히 성공한 게 아닙니다. 한국은 우주 개발의 철학을 재정의했습니다. 실패를 데이터로 전환하고 상처를 기록으로 남기고 굴욕을 기술로 뒤집었습니다. 청중이 숨죽여 들었다. 그 결과 나는 화면을 바꿨다. 세계 발사체 순위.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유럽, 5위 한국. 한국이 5위에 올랐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발표가 끝나고 여러 나라 관계자들이 다가왔다. 앤더슨 박사, 한국 연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도 협력하고 싶습니다. 한국 기술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나는 웃었다. 한국에 직접 물어보십시오. 이제 한국은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김태윤에게 전화했다. 세계가 난리입니다. 뭐가요? 모두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 합니다. 김태윤이 웃었다.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할 겁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선택하겠습니다. 선택? 네.
우리에게 도움되는 협력만.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쥐었으니까요. 나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완전히 바뀌었구나. 다음 날 나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유? 보고 싶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는 모습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위성 4기 동시 궤도 진입. 세계 최초 다중 위성 분리 성공. 나는 화면을 바라봤다. 또 해냈구나. 우주센터에 도착했다. 김태윤이 반갑게 맞아줬다. 오셨습니까? 축하합니다. 또 성공이라던데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구동으로 걸어갔다. 복도 벽에 새로운 사진이 붙어 있었다. 나사 협력 체결식, 유럽 우주국 기술 교류, 아랍에미리트 발사체 수출 계약. 이게 다 최근 일입니까? 네. 한 달 사이 일입니다. 나는 사진들을 바라봤다. 세계가 한국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회의실에 들어섰다. 테이블 위에 문서가 쌓여 있었다. 달 탐사 계획, 화성 탐사 로드맵, 재사용 발사체 개발. 벌써요? 김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멈출 수 없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다시 뒤처집니다. 나는 문서를 넘겼다. 야심찬 계획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라면 해낼 것이다. 그날 저녁 김태윤과 발사대 전망대에 올랐다. 석양이 발사대를 물들이고 있었다. 앤더슨 박사님. 네. 20년 전 러시아 쓰레기통에서 볼트를 주었습니다. 김태윤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낡고 녹슨 볼트. 그때 그 볼트였다. 아직도 가지고 계셨습니까? 네. 잊지 않으려고요. 그가 볼트를 들어 햇빛에 비쳤다. 이 작은 조각이 우릴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나는 그 볼트를 바라봤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앤더슨 박사님, 저희에게 말해주십시오. 뭘요? 세계에 말해주십시오. 김태윤이 나를 돌아봤다. 한국이 진짜라고.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 만든 성공이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할 겁니다. 발사대를 내려오며 나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봤다. 석양 속 발사대가 웅장하게 서 있었다. 저기서 한국이 우주로 날아올랐다. 실패를 딛고 조롱을 넘어 스스로의 힘으로. 나는 중얼거렸다. 한국은 단지 우주 강국이 아니다. 한국은 미래를 여는 나라다. 그날 밤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다. 한국 우주개발 최종평가. 손이 떨렸다. 28년 경력의 마지막 보고서. 타이핑을 시작했다. 나는 한국에서 배웠다. 기술보다 강한 건 의지다. 자원보다 무서운 건 집념이다. 그리고 한국은 둘 다 가졌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따라간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엔터키를 눌렀다. 전송 완료.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저 우주 어딘가에 한국의 위성이 돌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탐사선이 달에 갈 것이다. 화성에 갈 것이다. 나는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다. 펜을 들어 한 줄을 적었다. 한국, 당신들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 마이클 앤더슨. 펜을 내려놓았다. 눈을 감았다.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한국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다.